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5년이 언제일까요? 흔히들 젊었을 때가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연구에서는 60세에서 75세가 가장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면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잘 활용하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60세에서 75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과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이후에는 작은 병도 쉽게 만성이 되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지 않다가 60대가 되어서야 관절이 불편해지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다가 뒤늦게 큰 병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다 보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지나친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건강을 미리미리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들여라. 흔히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성장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때가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업이나 직장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자신의 흥미를 따라가면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여행할 때도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면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가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죠. 또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사회적인 관계도 넓어지니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거나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도 느낄 수 있죠. 또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노후 자금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도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나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손재주가 있다면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활용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꼭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죠. 그리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같은 세대가 아니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존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죠. 또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받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죠. 취미를 가지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적인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활동을 하면 창의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가드닝이나 목공 같은 손을 사용하는 취미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미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두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섯째, 삶의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라. 은퇴 후에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든 가족이든 목표가 분명했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목표가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멘토링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책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가? 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면 삶이 훨씬 더 신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일곱째,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아라.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과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가장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몸도 아직 건강한 상태라면 새로운 경험을 쌓기에 딱 좋은 시기죠.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을 통해 자연을 만끽하면서 걷기 좋은 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면서 인생의 시야를 넓히는 것도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가면서 사진을 찍거나 여행 일기를 남기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행을 더욱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요? 우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 있게 다니는 것이 좋고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떠나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보세요. 여덟째,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껴라. 60세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진 만큼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을 돕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연결된 봉사를 선택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죠. 타인을 돕는 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봉사활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60세 이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생활에 쫓겨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를 들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놀이를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특별한 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인생의 행복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일방적으로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열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즐겨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을 잘 유지해도 마음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행복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더욱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변화가 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즐겁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히 경험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면 점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즐기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60세에서 75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봤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면 분명히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